지난달 강릉항에서 발생한 선박 침수 사고 수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관광항 이미지를 망치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인근 어민들이 오염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도 강릉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영동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성 버섯인 잎새버섯 신품종이 농가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험 재배에 성공해 농가에 확대 보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얼마 전 강릉항에서 선박 2척이 침수돼 인근 바다가 기름에 오염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선박 인양과 기름 방제 작업이 늦어지면서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톤짜리 바지선 한 척이 바닷물에 반쯤 잠겨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바지선을 꺼내기 위해 한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해상 공사 현장에서 모래를 준설하는 바지선이 침수된 것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50분쯤입니다. 옆에 있던 예인선과 함께 물에 잠겼는데 배 안에 있던 10,000리터가량의 기름 가운데 일부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이건 관광항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막말로 산업 폐기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거지 이거는. 어민들은 지금 뭐 하루하루 먹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책이 없다니까 이게 기름 때문에. 사고가 난 지 열흘가량 지나서야 선박을 인양할 대형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사업체 측은 그동안 기름 유출을 막고 배 안의 기름을 제거하느라 인양 작업이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틀 안에 배를 인양하고 주변 바다의 기름도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후 관리를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할 겁니다. 그 주민들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미처 못 본 곳에 또 이제 혹시나 기름이 누출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민들은 빠른 수습을 바라면서도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광 어항의 이미지를 망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 안인어촌계 어민들이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해상오염 방지 대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릉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강릉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인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안인어촌계 어민들이 강릉시장과 만났습니다. 어민들은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건설 현장의 오염에 대한 후속 조치와 대책을 강릉시에 요구했습니다. 강릉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게 좀 답답해요. 그러면 오늘 또 시장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겠지만 어민들이 생존을 할 수 없어요. 강릉시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하겠지만 현재로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이 없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안 하겠죠, 삼성이. 그런데 나중에 권한 근거가 없이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시청이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강릉시 의회에서는 지난달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오탁 방지막 훼손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릉시는 현장 점검 결과를 정부와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오탁 방지막의 훼손 부분, 그다음에 그 사설 골재에 석분이 섞여 있는 부분 이런 걸 이제 사진까지 찍어서 함께 그 관련 부처에다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이 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강릉시가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공사 제재는 하기 어렵다고 밝히자 의원들의 실책이 이어졌습니다. 어민들이 멀리서 사진을 찍고 해서 밝혀지고 이게 현실화됐는데도 이것을 지금 나몰라 하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강릉시의회 7차 특위는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관계자들의 참석을 반대하는 어민들의 반발로 1시간 늦게 시작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내일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영동 지역엔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밤까지 이어지고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또 곳에 따라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예상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하루 2차례 2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고성 DMZ 평화의 길 구간에서 오는 23일부터 단체 관광객의 탐방이 가능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코스만 1회에 40명씩 단체 탐방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관광은 DMZ 평화의 길 누리집에서 고성 B코스의 단체 접수를 선택해 최소 5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 2개 코스 가운데 한 번에 80명이 버스로만 이동하는 B코스는 예약 취소 등으로 정원의 절반도 방문하지 않아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5년 기능성 버섯인 잎새버섯 태미 품종을 자체 육성했습니다. 시범재배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생산과 유통 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은행나무 잎처럼 생긴 갓들이 겹겹이 겹친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기능성을 갖추고 맛과 향까지 뛰어난 잎새버섯입니다. 지난 2015년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개발 육성한 잎새버섯 태미입니다. 양양의 버섯 재배 농장은 노지 재배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 봉지 재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17도에서 19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 90%를 맞추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환경만 잘 만들어주고 배지, 지금 이게 배지라고 하는 건데 얘만 문제가 없다면은 키우는 데는 그렇게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는 힘들었었던 버섯인데. 잎새버섯은 배지에서 균사를 키우는데 80일, 버섯을 재배하는데 한 달가량이 소요됩니다. 생 잎새버섯 350g은 7,500원가량에 팔려 고소득 장목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잎새버섯 음식 레시피를 만들어 보급하는 등 유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재배 기술이 확립된 만큼 농가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5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개소 이상을 확대를 해서 물량을 좀 많이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재배에 성공한 잎새버섯 신품종이 새로운 농가 소득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공사가 바뀌며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공사 현장. 철제 울타리 안쪽이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설 곳입니다. 성토 작업이 끝나 이제 놀이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원래 이곳의 공사는 STX 건설이 맡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시공사가 변경됐습니다. 새로운 의혹과 비판이 나오는 시작점입니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권을 멀린사가 가져갔고 멀린사가 얼마 전 새로운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한 겁니다. STX 건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 경우 200억 원대 위약금을 내줘야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이 사태의 원인을 강원도의 허술한 일처리 때문이라며 사업 중단과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2천억 원의 대출금 중 1,000억 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STX하고 STX 건설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수백억의 손해배상이 불가피해졌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될 것 같고요. 도의회에는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도 행정조사권 카드에 적극적입니다.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9월 회기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TX 건설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고 소송으로 가지 않을 제안을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을 어떤 형태로 할지 아니면 작업을 분담하는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면 현대가 받아주고 멀린이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2011년 사업 선언 뒤 8년 착공식만 3번 했습니다. 강원도에 문제 없다는 말은 매번 반복됐지만 문제 없음이 증명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수천억 사업비가 드는 레고랜드 사업. 도민에게 새로운 먹을거리를 줄 사업인지를 떠나 레고랜드가 들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수강할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학점을 쌓아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부터 고교 학점제를 시작하고 2022년부터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학교 5곳과 선도학교 7곳을 지정해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교사 지도 역량 강화와 연수도 진행합니다. 강릉과 속초에 이어 동해 지역 해수욕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동해시는 내일부터 망상과 추암, 노봉 등 6개 해수욕장을 개장해 다음 달 18일까지 40일간 피서객을 맞습니다. 삼척과 고성, 양양 등 나머지 63개 해수욕장은 오는 12일 개장합니다. 한편 지난 5일 문을 연 강릉과 속초 지역 해수욕장에는 어제까지 15만 3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양군 현남면 죽도해변과 인구해변이 서핑 명소로 떠오르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죽도와 인구해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2015년 말 기준 29곳에서 지난 6월 말에는 모두 105곳으로 3.6배 증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